유림 5권에서는 율곡 이이와 퇴계의 인연을 그리고 율곡의 성리학자로서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유림 6권에서는 단양군수에서 물러나 두향이와 이별하고 자신의 고향인 토계로 돌아가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여러 조선의 성리학자들에게 큰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던 퇴계의 모습을 그린다. 48세의 나이로 3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나눈 18세의 두향은 48세의 퇴계가 단양군수로 부임하여 처음 만난 후 곧 사랑하게 되는데 10개월 후 퇴계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별을 맞이한 후 두향은 기적에서 빠져나와 퇴계를 그리워하며 평생 수절하며 퇴계를 그리워한다. 1568년 선조 원년에 퇴계의 도산서원의 여삼이란 자가 퇴계를 찾아온다. 그는 퇴계가 단양군수로 있을 때 이방아전으로 퇴계를 보필하던 자였는데 두향의 부탁을 받고 두향이 정성껏 키운 매화를 들고 퇴계를 방문한다. 퇴계는 여삼이에게 두향에게 보낼 시와 함께 그가 아끼던 우물에서 퍼올린 정화수를 두향에게 보낸다. 여삼이는 두향에게 20년을 만나지 못한 사모하는 퇴계의 소식을 전해준다. 두향이 직접 키운 이 매화를 퇴계는 사람 같은 인격체처럼 대우하며 특히 아꼈다. 이 매화에게 매형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사람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두향도 퇴계가 보내준 정화수를 다른 곳에는 쓰지 않고 오로지 퇴계의 건강을 비는 정화수로만 사용한다. 퇴계로부터 정화수를 받은 두향은 정화수를 그릇에 담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여의 기간 동안 퇴계의 건강을 매일 빌며 퇴계가 죽기 전까지 기도한다. 그러던 2년여가 지난 선조 3년인 1570년 12월 8일 두향은 정화수의 빛이 붉게 변하는 것을 보고 퇴계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된다. 퇴계는 죽기 전까지 여러 후배 성리학자들과 서신을 통해 학문적인 교류를 이어갔는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퇴계가 죽기 한 달 전 즈음까지인 13년 동안 총 100여 통이 넘는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적 설전을 벌인 기대승과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기대승은 퇴계보다 26살이나 어린 유학자였으나 성격이 직설적인 기대승은 까마득한 선배인 퇴계의 학설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많이 한다. 가장 유명한 논쟁은 사단칠정 논쟁인데 퇴계는 이와 기를 이원적인 분리의 존재로 보았고 고봉 기대승은 이와 기는 병행관계가 아니라 포함관계로 보았으므로 이 문제를 대선배에게 따지게 되는데 대학자 퇴계는 까마득한 후배의 학문적 충고를 깊이 검토하여 자신의 학설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새롭게 수정하며 자신의 학문을 굳혀나간다. 주자에 의하면 천지 사이에는 이가 있고 기가 있다. 이라는 것은 형이상의 도이며 사물을 낳는 근본이다. 기라는 것은 형이하의 기이며 사물을 낳는 바탕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생겨남은 반드시 이를 분부받은 후에 성이 있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기를 분부받은 후에 형체가 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주자에게 있어 이와 기는 존재를 이루는 기본 구조였다. 개별적인 존재 그 자체로 볼 때 이와 기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이라는 원리 없이 기가 있을 수 없으며 기 없이 또한 이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명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주자는 자신의 어류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결정짓고 있다. 이가 있으면 반드시 기가 있으니 분리해서 논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이이고 모든 것이 기이다. 어떤 것이 이가 아닌 것이 없으며 기가 아닌 것이 있겠는가? 고봉 기대승은 주자의 이러한 학설을 통해 퇴계의 이는 기의 장수가 되고 기는 이의 졸도가 된다는 퇴계의 이기이원론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고 후배의 지적을 받은 퇴계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며 학설을 수정한다. 1570년 12월 8일 퇴계는 수많은 제자들이 지치는 가운데 시망을 하게 되고 이를 알게 된 선조는 국장을 치르게 명하였다. 퇴계가 사망하자 꿈자리가 이상했던 두향이 여삼이와 함께 퇴계의 도산서당으로 찾아오고 거기서 퇴계의 사망을 확인한다. 장례식이 끝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두향은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선대 바위 위에서 투신하여 삶을 마감한다. 퇴계의 유해는 건지산에 묻힌다. 이렇게 성리학의 완성자 퇴계와 그를 사모하여 평생 일부종사한 두향의 이생에서의 인연은 끝나게 된다.
긴 여행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로 작가는 공자가 천하주유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키우며 지냈던 공자의 유적을 찾아간다. 공자의 묘당이 있는 공묘. 공자 후대의 장자와 장손들이 살고 있던 공씨 가문의 사저인 공부. 공림은 공자와 77대 후손에 이를 때까지의 후손들이 묻혀 있는 유적지이다. 유적을 돌며 작가는 공자가 죽기 직전까지 가르치던 제자들의 일화와 아들 공리가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야기와 할아버지처럼 학문에 뛰어났던 손자인 공급, 자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급, 자사, 은 할아버지의 학설을 잊고 맹자는 자사의 문인들로부터 유학을 교육받으며 거저가던 유학의 불꽃을 다시 피워내고 맹자에게서 주자로, 주자에게서 퇴계로의 성리학은 이어지고 발전해왔다. 장장 2500년의 시간을 유학이란 주제로 시간여행을 다니던 작가는 마지막으로 공자의 묘를 찾아가며 대단원의 막을 내른다.